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인구 이동의 영향, 인구가 이동해서 인구가 빠진 지역과 인구가 새로 들어온 지역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두 개 지역을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40번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수업에 앞서서 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인구가 증가하는데 왜 경제가 좋아지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큰 원리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제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인구 유입 지역의 변화, 유입 지역, 그 다음에 인구 유출 지역의 변화, 이렇게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과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용을 짧게 알아볼 거고 지도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은 우리 다른 단어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이동의 요인에서 흡인 요인이 높은 지역과 배출 요인이 높은 지역, 인구를 밀어내는 배출 요인이 높은 동네에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인이 많은 흡인 요인이 높은 동네로 인구가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유출 지역은 그러면은 배출 요인이 높겠고 유입 지역은 흡인 요인이 높겠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구 유입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은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선진국 두 국가가 있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는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 유입 지역은 서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세아니아는 우리가 이제 여러 섬들을 다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인구 유입 지역,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배출 요인보다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 선진국에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선진국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선진국에서 사실 대부분 인구를 많이 몇백만 명, 몇십만 명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선진국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인구가 노령화가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인구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보다 주로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임금, 월급을 조금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월급은 적게 주는데 인구가 증가해서 열심히 더 일하게 되니까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진국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원래 있던 원주민, 선진국의 주민들, 국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주민과 새로 들어온 외국인들 간에 문화가 다른 경우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화 갈등이 발생하는데 1학년 때 문화 갈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배웠을 거예요. 또는 2학년 때 사회 1에서 왜 발생하냐면 대표적인 게 종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주로 크리스트교라고 해서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교회를 믿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 선진국인 유럽으로 또는 북미로 이주해 오는 나라들에서는 다른 종교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초승달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서로 종교가 다르면 이 나라의 종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랜 세월 내려온 법이나 사회 관습, 풍습, 제도들의 이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가 서로 맞지 않으면서 이걸 어디까지 배려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도로 한번 가볼게요. 인구 유출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 먼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대표적인 거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은 우리가 선진국에 반대되는 용어로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릅니다. 도상국 한자어라 어렵죠? 자, 개발이 진행 중이란 뜻인데 개발이 진행, 개발 도중인 그런 국가를 말합니다. 자, 진행 중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개발하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길 위에 있다. 그래서 도상, 길도, 윗상 해서 그런 국가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한자어로 5글자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진국보다 경제개발이 덜 된 저개발 국가, 가난한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는 흡인 요인보다는 배출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 유출 지역의 영향 2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장점이 있을까 싶지만 일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저개발 국가인 개발도상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잖아요. 즉,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업자들이 이 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해버리면 이 나라 전체 인구 중에 실업자의 인구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시적이지만 실업률이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나온 내용인데 실업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인구. 그 중에 실업자 수를 실업률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실업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이 분자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나라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지만 통계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만 안 좋은 영향이 크죠. 지속적으로 특히 젊은 인구들이 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출 요인으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떠나버리면 인구 유출이 계속되죠. 특히 이런 인구 중에는 고급 인력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 정보를 가진 과학자나 연구진들, 더 많은 월급이나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 나라에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혁신이 일어나서 뭔가 경제가 발전할 텐데, 산업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없어. 그러면 이 나라 전체적으로 산업 성장이 느려집니다. 둔화된다는 게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사회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비율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럼 사회적으로 뭔가 역동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 활력소, 적극성 이런 게 다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인들보단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고급 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굴려야 되는데 그런 힘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발전이 저해되게 되겠죠. 낮아지게 되겠죠.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실제 지도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는 왼쪽에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구 이동 모습을 지난번에 표시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표시를 크게 해보면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런 곳은 주로 이런 십자가가 있는 상징적인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믿는 기독교 베이스로 된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기에도 십자가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로 오는 사람들은 주로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터키에서 독일로 오는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 이슬람교입니다. 모스크가 있는.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구 이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종교를 기반으로 있던 법과 제도가 있는 유럽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의복이나 또는 문화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다 보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나타난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미국으로 이런 멕시코를 비롯한 이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많은 이주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 미국도 선진국이잖아요.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중남미에 비해서 일자리도 많고 흡인 요인이 높은 거죠. 임금도 높고 우리 이거 흡인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이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자, 이런 미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중남미 국가들인 멕시코나 이런 데서 많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이제 남미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랑 살짝 다른 게 그리고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 건데 이 사람들은 미국은 약간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청교도들, 교회를 믿어요. 성당에서 더 나중에 새로 생긴 종교인 교회 베이스의 국가가 미국인데 이 종교의 차이에 따른 관습, 습관, 일상생활도 다르거든요. 멕시코나 중남미는 주로 카톨릭을 믿습니다. 카톨릭, 성당에 다니고 카톨릭 교입니다. 오타예요. 카톨릭을 다니고 그리고 플러스 언어도 에스파냐어를 씁니다. 왜냐면 다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자, 이런 에스파냐어를 쓰는 사람을 히스패닉이라고 불러요. 자, 요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데 중요한 건 이 카톨릭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교리상 아이를 임신 중에 지우거나 낙태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경우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피임을 안 좋게 보는 사회적인 관습이 많고 그로 인해서 피임은 임신을 피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뭐 이런 건데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금지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멕시코나 중남미 사람들은. 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미국으로 올까요? 아까 미국과 반대되는 이유겠죠. 멕시코나 중남미는 미국에 비해서 빈곤이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멕시코나 중남미는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는데 내전이나 이런 게 심해요. 마약을 재배하는 그런 갱스터들, 깡패들, 지역 건달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마피아라고 부르잖아요. 멕시코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카르텔이라고 그런 마피아 조직을 부릅니다. 이런 마약 카르텔끼리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전쟁 수준으로 진짜로 싸워요. 국가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실제로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특히 이 카톨릭교의 특성상 피임을 이제 잘 안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특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주로 미국에 어디로 가냐면 이쪽 남서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이쪽 지역으로. 미국의 남서부 쪽으로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로 이동을 하는데 불법 이동도 많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동도 있고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미국의 남서부 쪽에 히스패닉, 아까 밑에 에스파냐어를 쓰는 가톨릭교를 믿는 문화적으로 이 북아메리카와 다른 중남미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나 이 사람들 자체가 미국 국민이 되면 미국 국민이 된 순간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에스파냐어를 쓰는 사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미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체가 출산율이 높은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미국에 흡수돼 버리면 미국 전체의 출산율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히스패닉 계열의 인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 미국의 인구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미국에 생기고 히스패닉의 비율이 높아지면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히스패닉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인구 이동의 영향을
인구 유입 지역의 변화, 그리고 인구 유출 지역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 이 내용을 실제 지도에 적용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